자, 지금 이 시각 저희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아까 조금 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야권 정당들이 지금 저렇게 줄줄이 천막을 치고 있는 건데 자, 눈이 오는 혹한 속에서도 저렇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남희 기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로 내려가서 저 자리에는 불참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경찰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나가는 저 사진은 어제 찍힌 건데 평소에도 이 대표 경호를 위해서 따라다니던 사설 경호원이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찰 경호가 붙는데 아마도 오늘 이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는 이유는요. 그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광주에서 시위하시던 한 60대 당원분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경찰 경호가 어떻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A 정치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 경찰에서 15명 정도로 그 경호할 그 후보군을 보냈는데 이 중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5명 정도를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 5명이 다 따라다닐지 이런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설 경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제 의총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 모습인데 어제 저렇게 지근거리에서 2명이 밀착 경호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 광주를 찾아간 거는 테러 위협 이후에 사실상 보니까 첫 공개 일정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최고위나 뭐 장외 집회 이런 거 사실 다 불참을 해왔는데 첫 일정으로 광주를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당에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던 당원, 그 피켓 시위를 하시던 분이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뭔가 거리에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원들과 국민들이 사실 거리로 계속 나가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당원들을 너무 고생시켰다. 국민들을 너무 고생시켰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원께서 돌아가신 그러면은 당대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당 내에서도 지금 당대표가 이런 외부 일정을 계속 안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치는 스킨십, 국민들과의 스킨십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변보호, 지금 신변에 위협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왜냐면 그 당의 얼굴인 대표가 나가서 국민들과 스킨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뭔가 좀 논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법원 청사에서는 신변 보호를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김혜경 씨에게도 위협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는 그 신변 경호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경찰의 신변 경호의 경우에는 이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경우고 법원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진취입 과정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내로 들어갈 때와 나갈 때만 경호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하는 거라서 저 부분을 1심 때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마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신변 위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고 법정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편의 검토, 편의 제공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렇게 행보를 축소하자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자작극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민주당은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새미래민주당까지 수사 의뢰를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희를 사실 따져묻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성추행 보이자 야권 대표에 대한 물리적 위협은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사 의뢰와 관련돼서는 지금 뭐 제보자의 신변 보호 때문인 것인지 저도 명확하게 당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문자나 이런 것들로는 당대표나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런 협박성 문자나 이런 것들은 숱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는 다 예의주시하면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신변보호 시작한 거는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신변보호를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여당의 정치인들도 이런 제보가 계속될 경우 신변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여당에 있는 배현진 의원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지금 너무 이렇게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이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위협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국민의힘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는 이 물리적 폭력은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윤석열 의원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폭동의 주동자들 찾아가서 도움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든 빼내주겠다 이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정당이 이런 위협을 받는 것 때문에 신변보호 조치를 한 정당의 대표에게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온정적으로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예. 국민의힘이 너무 과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 저런 발언은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은요. 또 국회에서 직접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영상 보여드리는데 자, 박창대 의원을 포함을 해서요.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저렇게 걸어서 광화문까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박찬대 의원 전현희 모습도 최고위원이나 보이고요. 지도부들이 예. 좀 앞장서서 걷는 모습이고요. 도보행진보다 딴 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의총서 나왔지만 일단은 계속 탄핵 심판까지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대 저희 이야기던 시간에 늘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단식 투쟁, 또 이쪽에서는 도보 투쟁.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외 투쟁을 압박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원들은 헌재로 찾아갔고, 그렇죠. 자,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지도부는 사실상 저렇게 도보행진을 하고 있고 또 천막농성까지 사실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민영배 의원이 쓰러졌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8일째예요. 단식 의원들, 그러니까 탄핵 그 촉구 연대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8일째인데 건강 최악으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아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좀 중단하십시오 해서 예. 같이 뭐 김준혁 의원이라던가 함께 하시던 의원들은 오늘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들어가기로 했어요. 더민초 소속의 뭐 양문석 의원이나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제 교대를 해서 단식에 다시 들어간다고 해요. 네. 저는 김경수 지사가 궁금했거든요. 가장 오래 한 사람은 지금 10일째 단식 돌입한 김경수 전 지사인데 아직 김 전 지사는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사이에요.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대표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예. 무죄라면 빨리 무죄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네. 이 정치 일정이나 국민들의 생각에도 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예.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본인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 판결을 좀 빨리 내달라, 서둘러 진행하라 이런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올라가는 걸 저렇게 고민하시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인기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실 텐데 그리고 만약에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낙연 총리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민주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이 그냥 공정하게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이걸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과거에 그런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저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이야기더가 요즘 밀고 있는 막간 코너 하나 또 해볼게요. 자, 이낙연 대표 말대로 OX 퀴즈예요. 윤기찬 부위원장님부터. 이낙연 대표 말대로 대선 전에 그러니까 이 대표가 본인 재판 빨리 결론 내달라고 입장 표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OX. 저는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X요? 예. 지난 X입니다. 왜 그러죠? 아니 이전에도 보면 지금 본인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갱신 절차를 늘어지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위헌법률 심판 예청도 하시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치훈 부의장이 제일 답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긴 예, 한데 네. OX 중에 뭡니까? 또 X죠. 답변 안 할 거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혹시 2심 결과가 뒤집힌다면 예. 그러면 입장 표명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빨리 대법원 판결 내려달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기업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뭐 2심 결과에 따라서 바뀔 거라면은 예. 미리 표명하지 않을 거라면 저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부장. X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세 분 다 X.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예? 되는 것이 남의 재판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근데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남들이 빨리 해달라 그러면 또 그것도 언짢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대표 소식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공동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정책기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전세 계약 10년 보장 개정법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이니까 의제로 꺼내 들었는데 이거 당 공식 입장 아니다. 이렇게 사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공식 연석회의에서 나온 게 의제지 이거 과제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건데 윤기세 부회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정책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그 전세 기간 한번 갱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동 갱신 관련돼서는 정책적인 장단점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저걸 과감하게 4-5번으로 늘리겠다고 하신 거는 전 대선 공약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 반대인지 또는 혹시 찬성의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저는 어떤 국민적 의사를 미리 알아보고 만약 큰 반대가 없으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하는 대선의 공약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 부회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연석회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외부 기구,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회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의제도 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이 어떻게든 반영해보겠다 아니면 검토해보겠다라는 차원의 회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뭐 민주당이 지금 정책을 오락가락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민주당은 다양한 정책들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몇 달 동안도 이재명 대표가 당이 뭔가 주장을 하면은 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결국 그래서 당이 원래의 노선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다고 해서 당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정책위원회도 사실 민주당이 정통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들을 좀 추진하는 편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정책위 차원에서는 아니다. 우리의 노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반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의 방향을 정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정치권 상황 저희 짚어드렸습니다.